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오늘 동아일보가 충격적인 특종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단행된 검찰 간부 검사장급 인사 발표.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했고, 이것을 보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헌정사상 이런 처음일 겁니다. 검찰 간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재가를 받지 않고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또 이걸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하고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이 특종 보도, 청와대는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경우든 청와대가 맞다 아니다 어떻게 반응하든 그 진실을 가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뭔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정식 재가를 받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한다. 자, 그리고 이걸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겪고 난 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휴가를 내고 떠났다. 정식 휴가를 내고 떠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간 모양입니다. 청와대가 수습하기 위해서 휴가로 처리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제 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레임덕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친조국, 친추미애 뭐 이런 라인의 사람들하고 뜻이 맞은 것인지,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인사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자, 이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동아일보의 이 특종 보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청와대는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었던 때 박근혜 정부의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을 당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사과라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썼던 단어들이 뭐 이런 비슷한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식의 단어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실제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 요지입니다. 자, 어떻게 정식 결재를 받지 않고 일요일날 기습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지금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힘겨루기가 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조율 없이 이렇게 발표한다? 야,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현수 민정수석 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게.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일광적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했다. 사실상 추인했다. 신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신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수석이 사표를 던졌을 때 여권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사고를 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노골적으로 신수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듭니다. 뒤늦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신수석과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친문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감히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사표를 던지냐, 이런 인간이 있나,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수석을 비판하기는 힘들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신현수가 사표를 던져? 자, 신현수 수석의 인품이나 중량감을 알고 있는 여권 인사들은 다들 당혹스러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신현수 수석을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권이 10년 만에 바뀌었고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신현수를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문재인 사람이 신현수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현수가 보기에도 박범계 장관의 지난 검찰 간부 인사안 발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것인지. 자,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도 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 박범계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왕수석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량감이 높은 사람이 이번에 왔습니다. 신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문 닫을 날이 다 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만큼 박범계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른 신문들은 박범계 장관과 신수석 간에 오갔던 말들을 통해서 신수석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결은 다르지만 중앙일보도 신수석이 박범계 장관에게 실망했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수석의 민정수석의 항명사표 어디까지 할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과연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어떤 경우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 신세,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제2의 윤석열처럼 신현수 민정수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결 구도가 생긴다. 청와대에게는 악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